자, 이어서 부채의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의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떠 있거나 또는 물 속에 있는 부채가 원래의 상태에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졌다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기울어졌는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 2.10.4에 보면 수중 부채의 안정 및 불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안정성, 그리고 안정 평형, 불안정 평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채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로 물에 떠 있다라고 하면 외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속 부분, 자, 이 물속 부분의 중심을 우리가 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채의 중심,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리고 여기서 부심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부력. 자,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뭡니까? W는 B. 이 상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뉴트럴 중립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서 변형이 된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뚜기 아실 겁니다. 오뚜기, 그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는데, 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아마 이렇게 밑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속에서의 중심, 부심이 이렇게 위치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부심 같은 경우에는 물속 부분의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위치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 바뀌어졌다라고 C-로 바뀌어졌다라고 보면, 자, 여기서는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는 원래는 여기서 작용했겠지만 물속 부분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자, 요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중심선과 부력의 작용선이 만나는 점. 자, 여기서는 우연히 수면과 만났지만 꼭 수면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심선과 부력의 작용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경심, 메타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심. 자, 그리고 무게 중심으로부터 경심까지, 자, 여기 경심 M, 경심까지의 거리, 자, GM이 되겠죠. 이 거리 GM을 우리가 경심고, 메타센트릭 하이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그 중심점에서부터
힘의 작용점들이 중심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모멘트 발생을 하고 얘도 불익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멘트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부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리스토어링. 자, 그래서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 모멘트를 자, 이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을 겁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모멘트를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우력 모멘트를 복원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원 모멘트, 라이트닝 모멘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이 부채가 예를 들어서 무게 중심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부심은 원래 여기에 존재했지만 조금 옮겨졌을 겁니다. 그죠? 조금 옮겨져서 시다 시점에 있는데, 자, 여기서는 부심에서는 부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자, 이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자, 중심에 대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도 중심선에서 이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상황은 아마 더욱더 기울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더욱더 기울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unstable,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상황은 당연히 stable, 안정한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은 unstable,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전도된다, 오버터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모멘트를 전도 모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오버터닝 모멘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되는 상황이죠. 넘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안정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부채 안정에 대한 판별,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봤을 때 안정하다 또는 불안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무게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각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경심의 위치입니다. 경심의 위치. 자, 여기서 보면 안정한 상황에서는 경심의 위치가 무게중심보다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경우에서는 무게중심보다 경심의 위치가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경심, 그죠? 이 부분이 M, 메타센터 M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심 M 이 무게중심 G 보다 경심 M이 무게중심 G보다
위에 있을 때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떻다? 안정된 상태이다. 자,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경심 M이 무게중심 G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경심 M과 무게중심 G가 일치할 때. 자, 어떤 경우가 이 경우겠죠. 일치할 경우가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립.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무게중심에서부터 경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GM 경신고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경신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경신고 GM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우리가 경신고 GM이라고 하는데, 이 경신고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점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 안정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게중심보다 경심이 아래에 위치할 때는 이 경신고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채의 안정을 판별할 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경심고 GM, 경심고 GM이 0보다 클 때 어떻다? 안정. 자, 그 다음에 경심고 GM이 0보다 작을 때 불안정. 자, 경신고 GM이 0일 때, 자, 일치할 때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중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경신고 값을 알게 되면, 경신고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이 부채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경신고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부채의 안정 조건을 유도하기 위한 그림이 있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역시 부채가 되겠죠. 기울어진 부채. 자, 원래는 이런 부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채가 있고,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G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물 속에서의 물속 부분의 중심인 부심이, 자,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규격을,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A, 수면과 만나는 점 B 라고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외력에 의해서 기울어졌습니다. 자, 기울어진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수면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제 배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또는 뒤에서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어진 상태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부채들이 기울어지게 되면 뭐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지진 않겠죠. 좀 과장되게 표현한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중심 G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물속 부분의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위치를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한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다시.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원래는 A, B 점이었지만 기울어짐에 따라서 A-와 B- 수면과 만나는 점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 A, 자 요 점을 우리가 O점이라고 한다면 A, O, A-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력을 받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울어져서 부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중력을 받았지만 부력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된 부분이죠. 자, 다시 부력을 받게 되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부력을 받았지만 기울어짐에 따라서 다시 중력을 받는 부분으로 바뀌게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G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력과 부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만나는 점, 그죠? 부력의 작용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이 M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GM, 그죠? GM 등신구 GM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진 각도를 우리가 이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자, 이 중심선과의 각도도 이 부분도 아마 시타가 됐겠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이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위에서 본다면, 위에서 보면 배, 아주 이제 긴 배가 될 텐데, 자, 이런 배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본 게 되겠죠. 이쪽에서 본 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정면에서 본 거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졌고, 자, 위에서 보면 P,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부심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긴 우력 모멘트와 세로의 중력 또는 부력을 받게 된 부분에 의해 생긴 우력 모멘트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력을 받다가 지금은 부력을 받게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부력을 받다가 지금은 중력을 받게 됐는데,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심의 위치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순간을 놓고 생각하면 그 각각의 모멘트는 크기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력 모멘트, 부심의 이동으로 인해 생긴 그 세로의 중력 또는 부력을 받게 된 부분에 의해서 생긴 우력 모멘트를 MR이라고 하고, 또 부심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긴 모멘트를 우리가 MR-라고 했을 때 MR은 MR-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먼저
이 부력을 중력을 받던 부분이 부력을 받게 되고 부력을 받던 부분이 다시 충격을 받게 돼서 생긴 모멘트. 이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이 모멘트 MR은, 자, 이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미세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하고 그걸 전 단면에 걸쳐서 적분해 주는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얘를 우리가 y로 놓고요, 얘를 t y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미소 단면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될 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해서 전 단면에 걸쳐서 적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y dy,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da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적은 dv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0에서부터 마이너스 b까지, 그죠? 근데 뭘 가지고 감마 dv y, 그죠? 자, 이게 감마 v가 부력이죠. 자, 얘가 부력입니다. 부력. 미소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을 구해서 거기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플러스 b에서 0까지 dv y 똑같겠죠. 자, 얘를 다시 쓰면 b에서 마이너스 b까지 dv y.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dv 같은 경우에는, 자, 이 dv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 이 높이,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면 곱하기 이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곱하기 x 해주면 da를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곱하기 dy를 해주면 최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dv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y 곱하기, 자, 요 각도가 시타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시타 곱하기 dy 곱하기 x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탄젠트 시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울어진 각도라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젠트 시타는 그냥 시타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얘는 다 있으면 y 시타 dy x,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dy 곱하기 x를 해주면, 자, 이 미소 단면에 두께 곱하기 x를 해주면 da가 되겠죠. 자, 그래서 y 시타 d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MR은 B에 감마 Y 시타 DA Y.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와 시타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B 마이너스 B Y 제곱 DA.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뭡니까? 이거죠. 얘는 뭡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감마 시타의 I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y바이 제곱 곱하기 a 같은 경우에는 원점 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제로가 되니까, 자, 얘만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자, M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는 MR 다시 자, 그러면 MR의 다시는 부력 B인데 우리가 이 부력 B가 원래는 C에서 C-로 갔기 때문에 C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곱하기 C, C-.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와 C-를 구하려면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감마 V 곱하기 C, C-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경신고 GM이기 때문에 GM을 이제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M에 사인 시타를 해주면 C에서 C-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CM 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인 시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각 미소각에서 사인 시타는 우리가 시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MR-는 감마 V CM의 시타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CM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CM은 어떻게 됩니까? CM이니까 CG 플러스 GM.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경신고 GM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감마 V 시타 그 다음에 CG 플러스 GM. 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자, 여기서 MR은 MR 다시니까, 자, 우리가 MR은 구해놓은 게 있죠. 뭡니까? 감마 시타 I0는 감마 V 시타 CG 플러스 GM. 자, 그러면 감마와 감마 시타와 시타가 없어지고요. 정리를 하면 I0는 V에 CG 플러스 GM.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GM이라고 했죠. 그래서 GM 경신고 GM는 어떻게? I0 마이너스 CG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신고 구하는 식이 구해졌고요. 이 식을 우리가 특별히 부채 안정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채 안정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죠. 자, 이겁니다. 자, 경신고가 0보다 크면 안정이다, 0보다 작으면 불안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경신고 GM은 어떻다? V I0 마이너스 CG로 정의되어지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안정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불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0이면 중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부채 안정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V분의 I0 값이 CG 값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얘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V I0 CG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V입니다. 최적 V. 이 최적 V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는 부력에서 나왔죠. 부력에서 나온 V이기 때문에 이 V는 어떤 값이다? 물속 부분의 부피가 되는 거죠. 수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부채 안정 판별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 교재에도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부채 안정 판별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채 안정 판별식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유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마 많이 힘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